자, 이제는 제3섹터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게 이제 1섹터였잖아. 일단 정부 부처청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책임운영기관이었고, 물론 정부 기업도 봤죠. 이제는 넘어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정부가 만든 민간이 있고요. 순수 민간이 있어. 또 물론 순수 민간 안에도 다시 영리가 있고 비영리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정부가 만든 민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준정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준정부가 대단히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관리하는 법이 있어요. 중앙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은 지방공기업법 이런 식으로 우리 주로 중앙 위주로 볼 거고요. 또 이런 중앙에서 운영되는 공공기관도 공공성이 아주 약한 것부터 강한 것부터 기업성이 강한 것까지 쭉 나열될 수 있거든요. 수익성이 제일 없는 게 기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 그 다음에 공기업 안에도 준시장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로서 공동 출자했네. 이건 되게 출자 기업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제3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지분이 들어갔잖아, 지금. 그럼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거. 자, 51번은 맞았고요. 52번입니다. 자,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100% 정부 거여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래서 물론 그 이론에 그 소유 주체설과 관리 주체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리 주체설 쪽이거든요. 어쨌든 정부가 소유한다. 또 소유 못하더라도 지분의 50% 이상 갖고 있다든지 실질적 지배권이 있다면 공기업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아요. 공기업은 원래 기업이어야 될 것을 정부가 소유한다, 통제하면서 재화를 생산한다. 맞는 말이고요. 원래 기업은 시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게 준정부 파트하고 공기업은 약간 구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공기업도 분명히 준정부 파트는 맞지만 애초에 태생이 약간 달라요. 공기업은 원래 시장이 기업을 해야 돼. 근데 기업이 못하니까 정부가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대두 배경은 오히려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 근데 준정부 부분은 약간 다를 수 있어. 물론 공기업을 포함할 수 있지만 더 넓은 개념이지만 협의로 놓고 본다면 누가 실패하니까 정부 독점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민간과 협력한 거야. 이거는 시장 실패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실패 개념 때문에 이런 준정부 부분이 많이 생겼겠죠. 근데 공기업만으로 물어봤을 때는 원래로 가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정부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였어요. 시장에 수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자본이 없다든지 또 요금제처럼 독과점이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시장이 실패했을 때 또는 자본주의 말고 약간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을 때는 공기업이 정당화되었던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다. 공공 수요가 있으나 민간 자본이 없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었죠. 주택이라든지 철도 같은 것들 전부 다 공기업이라든지 정부가 만들었잖아, 지금. 넘어갈게요. 자, 공기업은 자율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법인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관장은 분명히 행정부처의 주무관서라고 그러는데 주무부처의 통제를 받아요. 임명도 주무부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이 한단 말이야. 통제를 받지만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기관장이 자율성을 갖고 운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에게는 조직이나 인사, 재무에 대한 자율성이 있어요. 물론 보고하고 통제받는 건 있지만은 자율성이 없다는 말은 틀렸고요. 됐지? 그래서 통제받는 건 맞아. 근데 자율성이 없다. 요 말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요 관할 행정부처를 주무부처라고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공기업을 만들 때 특히 공사형 공기업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요. 근데 민간과 공동 출자하는 출자기업, 일명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특별법은 반드시 그 법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지만 상법이나 민법은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는 법을 가지고 출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식회사형은 출자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계급제라도 이게 적용되지 않아, 이런 거. 우리 공무원에 적용되는 거는 요건 틀렸죠.
독자적 법인격이 있다니까. 물론 통제는 받지만 조직 인사 재무에 대한 자율성이 있는 거고 공무원처럼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직원으로 구별한다면 요 임원들은 정부가 임명해요. 정부가 통제합니다. 근데 요 직원들은 누가 마음대로 한다? 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이사회 통제는 받겠지만 정부의 통제 받는 건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채용 비리가 많이 나오잖아, 지금. 자, 내려갈게요. 자, 56번입니다. 공기업은, 정부 공기업은 누가 총괄이다? 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는 아니에요. 또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처도 아니야. 근데 돈이잖아. 자산이잖아, 지금. 자산이니까 총괄인 기재부가 총괄이에요. 근데 지방은 예외야. 지방은 지방공기업법이 따로 있어요. 그때는 행안부 장관이 총괄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방공기업법이 별도로 따로 있으니까. 온리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것만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돼요. 또 지방공기업법은 특이한 게 3섹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섹타 기업에도 적용돼요. 우리 1섹타 국가기업은 정부기업 예산법이 적용됐잖아. 그다음에 3섹타에 적용되는 게 공공기관 운용에 관한 법률인데 지방 그렇지 않습니다. 1섹타인 직영기업도 지방공기업법, 3섹타인 공단과 공사도 지방공기업법이에요. 어쨌든 56번은 맞았습니다. 지방이 설립하고 있는 것은 지정할 수 없고요. 또 누가 지정이 안 되지? 한국방송공사하고 교육방송공사는 지정이 안 됩니다. 공공성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얘가 지정해버리면 개입이 들어가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총괄이라고? 기재부 장관이 총괄이에요. 매년 2월 10일 정도 되면은 공공기관이 지정돼요. 그래서 매년 우리 봐야 되잖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은 다시 시장용과 준시장용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용과 위탁집행용으로, 기타 공공기관은 그냥 요거 물론 세분할 수는 있지만은 틀렸죠.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이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자체 수익이 절반이 넘어야 돼요. 자체 수익이 시장용 공기업이 되려면은 자체 수익이 85가 넘어야 돼요. 총 수입의 3분의 1은 없습니다. 총 수익의 2분의 1이 넘어야 돼. 직원 수도 있고 다 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시장용 공기업이 제일 기업성이 강해요. 시장용 공기업이. 자, 여기 조직을 좀 볼게요. 여기 공기업이야. 공기업에는 요 기관장이 있겠죠. 요 기관장이 상임이사야. 그다음에 요 부서장들이 대표 상임이사, 부서장들이 상임이사고 요 합쳐서 우리가 상임이사야. 얘는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해요. 반면에 요거 말고 누가 있다? 결정만 참여하는 비상임이 존재해요. 비상임이야, 비상임. 그 다음에 따로 있는 감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임원엔 누가 있다? 이사와 감사. 그치? 이사 안에는 다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안에는 다시 대표 상임이사. 이 기관장이겠지. 요 얘기야, 지금. 자, 시장용 공기업은 대규모란 말이야. 얘가 결정하고 얘가 집행도 하는데, 그치? 얘가 얘 결정 참여한단 말. 당연히 비상임이 더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사회 의장은 원래 누가 해야 돼? 요 기관장이 해야 되지만, 여기 시장용 공기업과 자산이 2조가 넘어간 애들은 이사회 의장이 기관장이 아니라 누구다? 선임 비상임이사예요. 선임 비상임이사. 됐지? 그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159번은. 그래서 선임 비상임이사고 원래 비상임이사 원래 누가 임명해야 돼? 상임이사는 공기업이잖아. 원래는요. 여기 주무기관이 있어. 주무기관이 있고 위에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요 기관장은 누가 임명해야 돼요? 기관장은 요 주무관서의 산하기관이니까 주무장관이 임명해야 돼요. 장관이 임명해야 되는데 공기업은 예외야. 공기업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들은 이 대표 상임이사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요 기관장이 무조건 임명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죠. 요 상임이사들은 공기업이든 준정부 기관이든 무조건 요 기관장이 임명해요. 그러면 기관장은 원래는 주무장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용 공기업이 돼버리면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감사는 누가 임명해요? 기재부 장관이 임명해요. 감사는 기재부 장관 임명하는데 원칙은 돈이니까 또 규모 커버리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래서 시장용 공기업은 여기 대표 기관장도 대통령이, 감사도 대통령이, 반면 요 상임이사는 기관장들이. 그럼 요 비상임이사 누가 임명해야 돼? 비상임이사는 원래 기관장이 임명하면 안 되겠죠. 왜 기관장을 감시해야 되니까 요 주무장관이 임명해야 되는데 요 시장용 공기업은 누가 임명한다? 기재부 장관이 임명해요. 기재부 장관이. 다시 할게요. 천천히. 원래는 그 준정부 기관이 원칙이야. 기관장은 누가 임명한다? 기관장은 주무관서 장 임명해요. 주무부 장관이. 왜? 산하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요 기관장 밑에 있는 상임이사들은 요 부서장들이니까 요 기관장이 임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전체를 견제하는 비상임이사들은 누가 임명한다? 주무장관이 임명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야. 또 감사는 돈이니까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지만 공기업은 급이 올라가요. 기관장은 대통령이, 그치? 감사도 역시 대통령이, 반면에 비상임 이사들은 주무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것만 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시장용 공기업, 이사회 의장은 원래 기관장이 돼야 되지만 시장용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요 비상임 중에서도 선임 비상임 이사가 기관장, 이사회 의장을 합니다. 나머지는 기관장이에요. 그치? 공기업도 좀 지저분하게 서울시 문제였는데 힘들었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공기업은 매년 경영실적 평가 받습니다. 누가 평가한다?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매년 평가 받아야 돼요. 신규 지정된 해는 제외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매년 실적 평가를 받고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기재부 장관이 매년 실적을 평가합니다. 이거는 맞았습니다. 60번. 그 다음에 계속 말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당의 기관에 있어요. 경영평가하는 건 기재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예요. 그래서 기재부에 있는 건 운영위원회다. 틀렸죠?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네요. 국회직은 역시 어려워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다. 그래서 항상 평가의 최종은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해. 이 운영위원회는 당의 기관이 아니라 총괄기관, 행안부, 인혁처 아니면은 기재부예요. 운영위원회 나왔을 때는. 그치, 걔가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이거 매년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외워달라는 게 이제 내가 시장형 공기업은 좀 외워주라. 에너지 공기업들은 다 시장형이다. 불, 그치, 가스, 수력 원자력, 발전소 5개.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지역 난방, 뭐 석유공사, 이런 것도. 석탄은 아니에요. 규모가 작아졌어요. 석탄은 안 되고, 그래서 마사회는 이상하게 규모 큰데도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이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토지주택공사는 준시장형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올해 바뀐 게 있죠. 항만 2개가 원래 부산항만과 인천항만이 뭐였어? 시장형 공기업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없어졌어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이게 기타로 바뀌었나봐. 바뀐 것 같은데 기타로 바뀌었나? 그 다음에 인천공항 2개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 한국공항이 있죠. 그래서 다시 에너지 공기업들, 석탄 제외라는 것. 그 다음에 공항 2개는 그대로 시장용 공기업이야. 근데 항만 2개, 여수항만과 이거 광양도 이거 전부 기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만 2개, 부산항만하고 누구 있다? 인천항만도 시장용 공기업이 제외되었어. 2개 제외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원랜드는 그대로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광물공업이라서 작년에 준시장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광물공사는 사라지고 이름이 광물광해공업으로 바뀌었고요. 걔는 준시장형이야. 그다음에 마사회, 불 안 나가죠. 토지도 마찬가지야. 전부 준시장형이야. 여러분 시장을 외울 건 뭐다? 불 나가는 것들, 에너지 공기업들, 가스, 석유, 지역 난방, 그다음에 발전소들, 수력 원자력, 그다음에 공항 2개, 강원랜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외워두십시오. 자, 잘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만들었을 때는 지정이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게 누가 안 된다고?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공사는 지정이 안 됩니다. 마사회는 잘 나온다고 그랬죠? 준시장형 맞습니다. 준시장형.
한국방송공사 때문에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게. 가스공사는 시장용이지만 안전, 교통안전, 가스안전, 전기안전, 안전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뭐다? 위탁집행용이에요. 산업인력공단도 기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집행한 기관이다 보니까 위탁집행용이야. 그렇지? 집행용이고요. 반면에 국민연금 나왔어요. 연금은 있잖아. 연금은 사학연금은 지금 빠졌어요. 기타로 빠졌나? 사학연금 빠져버렸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뭐다? 연금은 모으는 거잖아. 기금관리용이야. 사학연금이 빠졌다는 것. 그래서 위탁집행용이 아니야. 어쨌든 위탁집행용은 뭐냐면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실행을 하는 기관이야. 그치? 근데 연금은 얘는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 모아갖고 불려주는 거야. 불려주면 국가가 나눠주겠죠.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학연금은 민간이니까 여기서 빠졌습니다. 지금 빠졌고요. 자, 그래서 누가 틀렸다? 국민연금은 뭐다? 국민연금 기금관리형입니다. 기금관리형. 다시 가스가 붙었을 가스공사는 시장용이지만 안전, 가스안전, 교통안전, 전기안전, 안전안전 붙었을 때는 위탁집행형. 산업인력공단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연구재단 또 뭐 있습니까? 소비자원.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공사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위탁집행형이에요. 그 문제 많이 있으니까 아마 꼼꼼하게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연금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다? 연금 나왔을 때는 기금관리형이다. 기금관리. 근로복지가 기금관리라는 게 좀 특이하죠. 연금보험 보증기능이거든요. 연금보험 보증기능 이런 것들이 되게 기금관리형인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투자지능은 이거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가서 뭐 도와주는 건가 봐. 이거는 예외도 있지만은 되게 지능이나 보험, 연금 나왔을 때는 기금관리형이 많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해올 거. 기금관리형이 좀 양이 많으니까, 위탁집행도 많으니까, 기출 문제 나온 거 위주로만. 근데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시장용 공기업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시장용 공기업, 이것만 딱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갈라질 거야. 에너지 공기업하고 공항 2개, 항만은 지금 빠졌다는 거. 빠졌어. 그 다음 강원랜드. 그치? 그 다음에 마사회가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광물자원공사가 이게 원래는 시장용이었다가 준시장용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은 광물광해공업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나올 거고,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기금관리형이지만 이상하게 군인연금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학연금도 민간 거니까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뭐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책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걸로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일명 공기업들이야. 이제는 뭐로 나간다? 민영화로 나가요. 제3섹 다 끝난 거야, 이제. 순수한 민간이 영리활동할 건데 공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 이거 끝나면은 이제 뭐 한다? NGO 같은 비정부로 넘어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